상담 입문자를 위한 상담심리 초간단 개념 정리 반디 클래스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반디 클래스에서 다룬 이론이 어느덧 10가지가 되었다는 거 알고 계셨어요? 정신분석, 인간중심, 인지치료, 게슈탈트, 현실치료, 여성주의, 사이코드라마, 연구방법론, 아들러 개인심리학, 교류분석 10가지. 근데 연구방법론은 상담 이론으로 넣어야 하나? 11번째 이론을 뭘 다룰까 고민을 해보다가요, 이제는 별 수 없다, 다뤄야겠다 싶더라고요. 네, 11번째 반디 클래스 강의 주제, 융의 분석심리학입니다. 지금 제 반응 보이죠? 다루기 싫어요. 왜냐하면 상담심리 초심자들에게 설명하는 게 정말 어렵기 때문입니다. 설명을 하기 위해서 정신분석 그리고 아들러 개인심리학을 많이 이용할 생각이니까요, 미리 보고 오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제가 분석심리학은 인간관이 아니라 왜 분석심리학이 설명하기 어려운가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분석심리학을 만든 융이 관심을 가졌던 거는 중년기 이후부터 발달된다고 얘기했던 개인의 영적인 측면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그럴듯한 말이라도 거기에 종교, 영성적인 힘, 보이지 않는 거, 이런 얘기가 들어가면은 뭐야, 쟤 사이비 아니야? 뜬구름 잡는 소리 나오고 있어,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분석심리학이 그래요. 이론마다 중점을 잡는 게 있습니다. 어떤 이론은 정서에, 어떤 이론은 인지에, 행동, 관계, 뇌신경학까지. 그런데 분석심리학에서 중점을 잡는 부분은 바로 이 영성, 무의식, 신화, 이런 것들을 알아야 돼요. 제가 지금부터 설명드릴게 다소 붕 뜰 수 있다는 거 여러분 미리 알고 들어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실드를 쳐놔야 이해가 안 돼도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못하겠지. 분석심리학의 본질, 통합, 그리고 전체성이에요. 자기, 셀프를 중심으로 무의식, 의식, 성격, 정신발달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분석심리학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어떤 걸 해야 되느냐? 하나하나의 개념을 다 잘 이해하고 그 개념들끼리 서로 통합, 전체적으로 통합을 시키면 됩니다. 이런 조화로운 인간을 추구하는 게 분석심리학에서의 인간관이기도 하고요. 어때요? 참 쉽죠? 쉽긴 뭐가 쉬워, 개념 자체가 애매한. 자, 가장 핵심이 되는 개념들을 설명해 볼게요. 융은 개인의 성격을 설명할 때 의식, 무의식, 그리고 집단무의식이라고 3단계로 구분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의식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대로예요. 사람이 받아들이고 자각하고 있는 것들, 당장에 인식하고 알 수 있는 것들을 의식이라고 하고요. 개인무의식은 자아가 받아들이지 못한, 그래서 마음속 깊은 곳에 꽁꽁 숨어버린 것들을 개인무의식이라고 합니다. 개인무의식에 대해서는 분석심리학 시간에는 설명 안 할 거예요. 정신분석에서 얘기하고 있는 무의식의 개념과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집단무의식, 이놈이 다른 상담 이론과 분석심리학을 나누는 가장 결정적인 녀석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꼭 어떤 것을 경험해야만 그것을 무의식에다가 저장을 해놓는가? 받아들이면 의식, 받아들이지 못하면 무의식, 이렇게 가는가?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런 일도 있죠. 성질 급한 한국인, 예의와 예절이 살아있는 나라, 핸드폰을 놔두고 자리를 비워도 문제없지만 자전거는 걸어 잠궈도 사라지는 나라. 이거 짜놓은 것도 아닌데 문화마다의 특색, 집단마다의 성격이라는 게 존재를 해요. 이거에 대해서 융은 문화와 신화에 따라서 인류마다 타고 태어나는 경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지금 제가 환경적인 특성이 아니라 타고 태어나는, 가지고 태어나는 무언가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죠. 이 부분 주목할 만해요. 왜냐면 이 가설이 있어야만이 사람의 성격이 어떻다, 경향성이 어떻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MBTI 검사의 가장 기본적 베이스가 되는 이론을 만든 게 융이라고 이해를 할 수 있으니까요. 자세한 건 나중에 다시 다뤄보도록 할게요. 돌아왔스! 집단무의식을 이야기를 해봅시다. 사실 완벽한 이해는 못할 거예요. 그냥 관련된 개념과 용어를 알아보자 정도로 얘기할게요. 융은 집단무의식이 보편적인 사고와 생각의 경향인 원형에서 유전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형의 개념을 이해하는 게 융의 분석심리학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원형, 설명이 굉장히 다양해요. 경험이 인식되고 구조화되는 방식이다. 내용은 없으나 형태는 있다. 가능한 지각의 형태를 나타낸다 등등. 근데 이런 설명 다 치우고요,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그릇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이런 그릇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다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원형이에요. 물론 여기에 무엇을 담는지는 개개인마다의 선택입니다. 조상들은 물을 담았는데 우리는 여기에 콜라를 담을 수도 있는 거겠죠. 하지만
그릇엔 형태가 존재해요. 내용물은 다른 내용물을 담을 수 있다 하더라도 이 형태는 고정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물이 담기든 콜라가 담기든 이 그릇의 형태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겠죠. 가령 죽음의 원형, 강렬한 두려움과 공포라는 정서가 형태로서 존재하고 있어요. 뭐 배운 적이 없는데 많은 사람들이 약속하다시피 그렇게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걸 원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떠세요? 원형의 개념 조금은 이해가 가시나요? 다양한 원형이 있지만 융이 성격 구성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한 키워드 원형들, 페르소나, 아니마, 아니무스, 그림자, 자기 셀프 등이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이 대표적인 원형을 소개해 보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여러분들의 심리 공부가 반짝반짝 가길 바라며 저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릴게요. 모두 안녕.